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시뮬런트입니다. 이 크리에이터에 이어서 한 달 사이에 또 인간과 닮은 AI 로봇의 이야기가 또 한 번 개봉을 했는데요. 시뮬런트가 보여주는 인간과 AI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화 시뮬런트의 키워드는 또 복제인간입니다. 영화 크리에이터가 인간과 AI 로봇의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영화 시뮬런트는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AI가 어떻게 인간을 벗어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가 완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영화입니다. Your simulant must obey the 4 precepts. The first precept is do not inflict harm on any human being. The second precept restricts simulants from modifying themselves or any other simulant in any way. Precept 3 forbids simulants to commit an act against international or local law. The fourth precept requires simulants to obey all commands from their masters.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시뮬런트와 함께 사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Compliance Enforcement. Protect and serve humankind. Uphold the precepts. AC 요원 캐슬러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시뮬런트를 찾아서 나서는데요. Status offline. 3 years. 사라진 시뮬런트 에스메를 찾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I command you to put this on. 통제를 벗어난 에스메는 설정과 다르게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EMP탄을 쏴서 겨우 붙잡는 데 성공하죠. An electromagnetic pulse has been emitted in the vicinity. Intelligence Compliance Enforcement. A simulant breach has been contained. Please stay inside and remain calm. 붙잡은 에스메를 확인한 결과 해킹을 통해 시뮬런트가 사랑의 감정까지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페이는 남편의 시뮬런트를 작동시키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I know that this is hard to understand. I know, but it's something that I need to do. Okay, I want to come home to our home. If 에스메를 해킹했던 케이시는 에반에게도 해킹을 통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Shut down. I command you to shut down. See? Nothing. You're free, brother. 더 나아가 모든 시뮬런트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I'm uploading the revised software patch. 3 days. A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AI가 자유를 찾게 되면 그 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Cognizance imparts the possessor with the definitive attribute of humanity, then what truly separates them from us? 네, 이 영화는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튼 토마토 지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죠. 지브리의 영화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시뮬런트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는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 로케이션을 촬영하고 또 정교한 CG를 보여줬던 영화 크리에이터와 달리 시뮬런트는 사실상 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CG가 나오는 SF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심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바타의 샘 워싱턴이랑 또 상치의 시무 리우 등이 출연을 해서 배우들의 연기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인간과 구별할 수 없게 된 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 속 한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what happened here? The sim has been hacked. Somebody altered the restrictions. They redefined words like harm, modify, obey, and then negated the sentiment analysis of the other precepts to nullify them. So someone made it possible for it to hurt me. The precepts are designed to protect us, but some forms of harm are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experiencing it. In order for sims to function, there has to be nuances in the definition of the restrictions. Slow down. The hacker gave it complete autonomy. Freeze that.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영화 시뮬런트 속 과학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해킹을 통해서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AI가 인간의 통제, 그러니까 최초의 설정값을 좀 어길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속도, 그러니까 AI가 발전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언젠간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서비스 CEO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우리가 기후 위기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챗 GPT를 개발했던 이 오픈 AI의 샘 올드먼 CEO 역시 전 세계가 AI로 인해서 인류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이긴 AI 그리고 또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마저 이 AI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AI가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 AI는 AI의 자체 그 기술에 대한 재앙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AI 재앙 대응팀을 이 사내 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처럼 화학적이거나 혹은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해서 AI가 자체 복제 행위를 하는 위험 행위를 하진 않는지 또 인간을 속이고 이제 몰래 다른 어떤 개발 과정이나 다른 방법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 AI 재앙 대응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AI 이야기가 나올 때 그 AI도 어쨌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AI가 완전히 인간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간 고유의 능력을 좀 계속 학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AI는 사실상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계속 이제 강화해 나가는 강화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강화 학습이 분류 데이터 혹은 정답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AI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보상과 실제로 그 실패를 받으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지를 배워가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에서 착안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보상도 받았을 때 이 일을 계속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AI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처럼 어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최근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능력까지도 AI가 학습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뉴욕대 연구팀인데요. 이 주어진 환경을 응용하는 체계적 일반화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구현한 AI 모델을 개발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뛰는 법을 배우고 나면 뒤로 뛰기, 장애물 넘어뛰기, 손 들고 뛰기, 옆으로 뛰기 이런 것들을 매번 일일이 배우지 않아도 말을 듣고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동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대 연구팀이 응용력을 습득할 수 있는 메타 학습법이라는 거를 AI 모델을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개발한 AI를 확인을 해보니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이 체계적인 일반화 사고 능력을 보였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는 인간이 사고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까지도 좀 모사하는 후속 모델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에서 착안을 한 그런 모델들이 구현이 되고 또 메타학습법까지 구현됐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영화에서처럼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아예 벗어나는 AI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상황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의 단기적 위험이 있죠. 가짜 정보입니다. 실제로 뭐 챗 GPT가 답변을 해낼 때 굉장히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재확인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정보가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제 이런 가짜 정보들이 AI가 만들어내는 이제 단기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타당하고 안전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투명성을 갖고 있으며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고 공정한 특성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과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AI 윤리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AI 관련 법안까지 좀 진행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 법안 진행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2020년에 AI 윤리 기준을 제정을 하면서 AI 활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 역시 우리가 속도를 좀 낼 수 있겠다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인데요. 이 지난 9월에 AI를 포함해서 디지털 전체를 포함한 규범 질서를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도 발표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 기준, 원칙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 활용을 위한 어떤 제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AI 관련 법안이 총 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니까 사실상 빨리 입법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1일이었죠. 이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이랑 중국은 물론 뭐 영국, 유럽연합 등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었고요. 28개 국가가 영국 블래칠리 파크에 모여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AI가 재앙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블래칠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모여서 AI 관련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언과 맞춰서 미국이나 뭐 영국, EU가 AI 규제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틀을 앞두고 AI가 만든 어떤 저작물 같은 데는 식별 정보를 꼭 붙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행정 명령을 발표해서 AI 규제에 좀 앞서 나갔고요. 또 2021년 세계 최초로 AI 법 초안을 만들었던 유럽연합 역시 지난 6월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올해 그 의회 통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번에 그 AI 안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다른 나라들의 법안이나 뭐 행정명령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우리나라 권리 장전은 그냥 약간 원칙 수준이거든요. 이번 이 정상회의의 후속 정상회의가 6개월 뒤에 우리나라, 한국과 프랑스에서 나눠서 각각 개최가 되는데 이때는 장소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AI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하고 발전적인 내용이 함께 발표될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AI에 대한 규제 문제와 윤리 문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죠. 시뮬런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